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 1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이죠. 자,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말씀 나눠주고 계세요. 전 제가 이 얘기를 천천히 하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성과를 얘기하고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마침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이렇게 이 현재 우리가 얻어낸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순서가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줘 버리시면 그러면 제가 순서를 막 바꿔야 되잖아요. 급하게.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마침내 수박들도 손들었다. 검사 탄핵 특검 발의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 나가자고요. 그죠? 우리가 비판할 것도 우리가 논리가 정리가 되고 우리가 좀 생각이 좀 틀을 갖추고 난 다음에 비판도 하고 지적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비판도 좀 근거가 있고 좀 그럴싸하게 또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며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가 얻어낸 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정말 이 군사작전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기세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더욱더 우리가 얻어낼 것들 다 전과를 확대하자, 성과를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얻어낸 게 너무 적다고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또 뭐가 되겠어?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얘기들을 좀 차분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수박들도 마침내 손 들었다. 검사 탄핵 특검 발의.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오늘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해임 결의안이 제출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무려 17일 만에 나온 성과물입니다. 참 이걸 11회씩이나 17일이나 단식을 해야지 겨우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하는 것이 사실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요,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시민들, 지지자들의 압박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박들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런 합의, 이런 결의문을 내줄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이재명 물러나라 라는 식의 얘기만 해왔고 그런 식의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식으로 설쳐왔지 한덕수 해임을 하게 하자 또는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결의 자체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싸우겠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나마 민주당의 태도가 바뀐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단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액션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의원총회 결의사항이라고 이렇게 오늘 벌써 많이 돌았습니다. 자, 어떻게 돌았느냐? 이렇게 돌았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즉시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자, 이게 오늘 결정된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한다. 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내각 총사퇴,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좀 큰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대통령제 국가고 내각 책임제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에 해당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군사 정권 시절에 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요, 일부러 총리를 사퇴시킴으로써 국정을 쇄신한다, 국정을 전환한다, 분위기를 바꾼다, 이런 그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결의, 이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국무총리 해임이라든지 내각 총사퇴는 그닥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게 정치적 구호이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의 뒤로 후퇴를 요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이 한덕수 총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하고 계속 대결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자 엄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투쟁을 강화시키고 결집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긴 하고 윤석열이 거부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해보는 소리는 아니고 별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폄하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한덕수를 그래 좋아 해임시킬게, 다른 총리 넣자 라고 했어요. 또는 한덕수가 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차기 총리를 지명을 해야 돼요. 차기 총리는 뭐야? 총리는 물러나는 것보다 새 총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새 총리 누구? 새 총리는 들어오려면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러나는 건 동의 없이 물러날 수 있고, 국회가 물러나라! 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해버리면 땡이에요. 하지만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그 총리는 동의를 얻어야만이 총리가 임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무기를 하나 쥐는 셈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을 거부한다. 뭐 말합니까? 한판 붙자! 이 얘기죠. 그럼 한판 붙으면 될 거 아니야. 자, 정치적 의미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거부하려면 해. 자, 이제부터 진짜 한판 붙자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거부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박들이 갑자기 아유 뭐 방향을 또 확 바꿔가지고 투쟁해서 갑자기 이탈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걔네들도. 그런 의미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이게 생색내기에 그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제 가장 뭐 그런 것들 제껴놓고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 검사 탄핵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순직 해병, 우리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특검도 사실은 보면은 윤석열이 거부해버리면 땡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거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김건희 특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특검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왜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 못한다라고 했느냐? 이거는 본인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본인과 관련된 사안이죠.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뭐가 된다? 예, 이해충돌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불법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이해충돌 맞잖아요. 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특검을 거부한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도 탄핵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벌써 탄핵 사유 흘러 넘친다고 하지만 예, 이게 차곡차곡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다. 윤석열이 거부하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검사 탄핵 부분이죠. 자, 검사 탄핵 부분인데요. 자, 사실 이 검사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그 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동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혁신회의 쪽에서 본격적으로 비리검사 탄핵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리고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하나씩 다 우리가 명단을 다 확인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게 이 검사 탄핵 부분 아닙니까? 저 역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 검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검사들의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회가 직접 개별 검사를 통제할 수 있고 검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한다면 탄핵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지금은요, 이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이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민주혁신회의,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비리검사 탄핵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오늘 결실을 맺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의 요구는 4명을 모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4명 가지고도 모자라죠. 지금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검사들 또는 유성 씨에 대한 그 공소권 남용을 저지른 검사들, 그 다음에 이 99만 원 세트에 연루된 검사들, 이게 포함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4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 뭐 어미준과 같이 이 진술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함께 다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특히 저는 이 어미준 검사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뭐 그 이상한 조직폭력배 20억 뭐 그 돈 상자 어쩌고 하면서 사진 찍었던 그 건 있잖아요. 그 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두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이 특활비 문서를 시커멓게 칠해 가지고 제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징계, 즉 탄핵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들리는 얘기를 따르면 한 명만 한다. 특히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그 사람 딱 검사 한 명만 탄핵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된 바로는요, 한 명에 그친다라는 것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한 명만 하자, 신용에 그치자라는 식으로 의견을 지금 몰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있답니다. 자, 우리가 요구한 사람은 4명 플러스 알파인데, 아유, 뭐 4명까지 일단 한 명만 하자라고 해서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구나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결정 난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 네. 힘을 모아서 한 명만 끝날 거 아니다. 아니, 왜 한 명으로 그치려고 그러냐? 예. 추가로 4명.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의견을 냈던 4명,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 나가야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부터 요구를 해 나가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명만 탄핵하기로 했다라는 거는요, 사실 내부적으로요, 수박들이 여론을 떠보는 겁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툭 던져보려고 떠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원칙대로 기본적으로 그 99만 원 세트에 포함됐던 검사들 포함. 아니, 그 검사들은 왜 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검사들, 그 조작이라든지 진술 조작 혹은 협박 혹은 증인들에 대한 압박 또는 과잉 수사에 연루되어 있는 검사들까지도 탄핵 대상에 삼아야 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여론을 좀 떠보려는 이런 수박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검사 탄핵에 한 명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그와 관련된 뭐 기사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중성 검사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예,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손준성 같은 경우만 보세요. 이미 법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최은순, 윤석열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장모 사건을 단순 사문서 위조 정도,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요걸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목적 자체가
사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사기죄 기소를 안 했다라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담당 검사 역시도 탄핵 대상에 올려야 되죠. 사실 탄핵 대상 검사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만 해도요. 제가 볼 때 한 7, 8명까지 될걸요. 자, 뭐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명으로 그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고요. 우리는 한 명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 나가고 우리가 함께 단결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박들은 적당히 어느 선에서 이 선에서 대충 그냥 여론만 좀 잠재우고 또 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만 중단시키고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써먹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이렇게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최대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보미님, 수사관은 포함이 안 되나요? 사실 수사관은 현실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포함되는 이유는요. 검사와 판사가 포함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같은 경우는요. 형의 선고나 탄핵이 아니면 파면을 못 시키게 하고 있어요. 면직을 못 시키게 하는 게 이 판사입니다. 검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이 직위가 판사에 준해서 보장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는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만 수사는 뭐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헤르난데스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오래간만에 헤르난데스 님 오시네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실망하시다는데 제가 뭐 한 명으로 그치자 그랬나요? 아니면 한 명으로 그치는 걸 잘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명으로 그친다라는 소식이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소문이나 풍문에 그치는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수박들이 여론 떠보기용으로 흘리는 이런 얘기들에 우리가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고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말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실망하셨다니까 저 참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리고 손준성 같은 경우만 해도요. 손준성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손준성이 지금 고발 사주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탄핵이 뭐 당연하겠죠. 네.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수박들도 슬슬 이제 한 발, 두 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박들이 드디어 발을 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3월이죠. 2022년 3월 대선 직후, 대선에 패한 직후에 우리가 얼마나 다들 실망하고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 무언가 해냈죠. 해낸 게 뭐였습니까? 예,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자, 지금 한동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한동훈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탄핵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다시 되살려 놔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빼박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검찰개혁법 사실 수박들이 안 하려고 했던 법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하자 몰고 가서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도 보면은 수박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시민들의 분노에 굴복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정말 기적이었어요. 검찰개혁법이 그 단기간에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보세요. 맨 처음에 검찰개혁법이 의원총회에 올라가니까 이동민 같은 애들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동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제가 막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유,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 무슨 검찰개혁법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다음에 논의하자 라고 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개혁법을 뒤로 미루려고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기동민 욕하고 난리가 났죠. 예. 박병석 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 결과 많이 아쉽지만 그나마 통과됐었습니다. 지금 딱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4명을 한 명으로 줄이자 그랬는지 요 한 명 한 명 명단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럼 되잖아요. 합시다. 그죠? 자. 지금 뭐 이광구님께서 한 명 탄핵에 그친다면은 민주당 정말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계신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압니다. 근데 그걸 가만 내두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대로 내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내두면 안 되잖아. 민주당이 뭐 안 한다?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자, 문제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단식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 그만둘 상황이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집회가 3군데에서 열렸고요. 오늘도 여의도에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혹은 동조 단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의도에서 좀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2시부터인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화문 촛불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의도에서 이 단식 중단 요청 집회 혹은 민주당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싸우라는 민주당에게 투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집회가 오늘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렇게 개혁을 이끌고 나가는 의원들한테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개혁을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재명의 뭐 수족, 손발이 될 수 있는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은 손발이 다 잘린 상태다 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그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발이 다 잘렸어. 지금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수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족이 다 잘려버렸어요. 당장 제일 가까웠던 김남국 의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코인 어쩌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 지금 제대로 의정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 정진상 실장이니 김용 부원장이니 이재명과 함께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한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재명과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단계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람이 없어. 사람이 대표가 북치고 장구치고
쓸고 닦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없고 수수방관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단식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미안해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누가 건사해 줄 수 있느냐고요. 누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싸워줄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지금 이재명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손발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김남국이 있어요. 정진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솔직히 없었지 뭐.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단식밖에 없어요. 단식밖에 없다라는 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허탈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 그런 요청을 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죠. 뭐 이거 도대체 뭘로 단식을,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그 업무에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재명과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단식을 택했는데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참.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지금 누가 제 방송을 계속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 지금 나오다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예. 버퍼링이 생겼나요? 한참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한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잠시 그러면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까요? 지금 보니까 공주새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모과 골드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님, 권혜선님, 정치 저관여층일 때 그래도 민주당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줄 알고 무지성으로 지지했는데 대선에 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적극 관여층이 되고 나서 민주당 썩은 걸 아니까 분통이 터져요. 그렇죠. 아리아님, 강미선님, 김경남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윤정오원님께서는 후원 회원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자,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단식 동조 집회를 요청을 계속 드리기가 좀 힘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지금 참 당황스럽네요. 지금 자, 일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황이냐?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비상 의원총회 내용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마뜩 차는 내용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가지고 비상총회를 했나 싶습니다. 겨우 이딴 거 하려고 비상총회 했니? 라는 생각이 사실 그 말이 거의 여기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17일 차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체적으로 가장 괴로운 것은 일주일 이내에 이 단식을 막 시작할 때 그때 가장 신체적으로 괴롭지만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그 이후 일주일부터 보름부터 그 사이에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생명을 갉아먹는다. 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생명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단식을 그만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이라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비상의원총회 내용이 대단히 답답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의원총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 민망해요. 의료진의 그 요청도 있고 또 지금 원로들의 많은 요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중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참 그게 참 문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참 더 답답한 거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여전히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조중동과 합작을 해서 이재명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때문에 이 당내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집회 여는 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보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건 아닌데 이런 놈들이 꼭 보면 조중동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우리는 사실 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당대표라는 놈이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라는 식으로 깐족대고 있다고 해요. 자,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물러날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의 힘이겠죠. 시민들이 함께 함께 모여서 이 어정쩡하게 끝나려고 하는 이 의원총회 결과, 특히 검사 탄핵 부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의 개혁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단결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몰려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아니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참.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만이 그래야지 중단되지 않을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